자, 오늘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홍장원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증언들 중에서 굉장히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모해 위증죄로까지 고발되는 등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어제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홍장원이가 CIA와 통화해서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자료가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재판과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지금 거의 1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오늘은 좀 홍장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어떠한 진술을 했었고 어떻게 앞뒤가 안 맞았었고 그 타임라인에 따라가지고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홍장원 전 차장의 이 번복된 진술,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진술들이 결국에 본인의 목을 조이게 된 형국으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장원이 같은 경우는 항상 핵심 쟁점에 대해서 말을 바꾸면서 스스로 진술의 신뢰성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통령의 지시 여부, 체포 명단 작성, 시점,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말이 바뀌었죠. 초기 언론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에게 직접 한동훈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다가 다음 날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방첩사령관에게 명단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헌재에 가서는 다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헌재의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보고 시점까지도 번복을 해버렸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에 나와서는 개헌 당일 밤에 정무직 회의 때 체포 명단 등을 국정원장에 보고했다라고 했다가 당일 오후에는 너무 민감해가지고 회의가 끝나고 따로 보고했다고 또 이렇게 번복을 해버리고, 반면에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전면 반박을 했는데, 참고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현재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애매하게 그냥 진술 위증하고 번복하고 이러면 자기만 살 줄 알았는지는 모르겠다마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자면은 홍장원을 비롯한 개헌 당시에 종사했던 모든 인물들을 털끝 하나 안 남기고 잡아들이겠다는 이 특검의 잔인한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홍장원이가 살아남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 같다. 체포 명단 작성 시점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모순이 계속 생겼었죠. CCTV가 폭로가 되고 나서 드러난 진실은 무엇이었냐? 홍장원이 당일 밤 11시 6분 국정원장 공간 앞 공터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명단을 받아 적었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국정원 CCTV 확인 결과 그 시간에 홍장원은 공터가 아닌 본청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에 이제 CCTV 같은 객관적 물증으로 인해서 거짓 진술이 들통나니까 홍장원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검찰 조사 당시에는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투약을 받던 상태라서 혼동을 냈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는데, 이게 지금 본인에게 심각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증거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와 언론에서는 본인 스스로 난 약물 투약으로 인해 가지고 혼동한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한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홍장원이 했던 모든 폭로나 진술이 법적 증거로서 가치, 즉 신뢰성이죠. 이게 완전히 지금 상실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위증 책임에 대해서 회피를 하려는 의도도 있다. 병상에서 무슨 혼동을 겪었다, 투약을 받던 상태라서 정신이 없었다는 식으로 이런 핑계를 댄다는 것 자체가 위증죄 처벌, 그것도 그냥 위증죄도 아니고 지금 모해 위증죄로 고발이 들어간 상태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피하려고 이렇게 지금 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해 위증죄가 무엇이냐? 피고인에 대해서 해를 입힐 목적으로 증언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위증죄보다 더욱더 엄하게 처벌이 됩니다. 실제로 모해 위증죄 같은 경우 형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르면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위증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 법정형이 굉장히 좀 무겁게 책정이 돼 있는 편이죠. 지금 이걸로 이미 자유대한 호국단으로부터 고발이 들어간 상태다 보니까 홍장원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본인이 제기했던 탄핵 사유와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들을 스스로 지금 무효화를 해버린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 홍장원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법적 리스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모해 위증죄는 물론이며 특검 또한 홍장원을 당연히 놓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위증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면은 모해 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해 위증죄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이거는 벌금형 없이 그냥 바로 감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특검이 현재 별건 수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JTBC의 어제 보도에 따르면은 뭐라 그랬죠? 미국 CIA 측에 연락해서 동요하지 말라고 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정황, 이러한 업무 문건이 포착이 되었다 보니까 현재 특검은 홍장원이에게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의 어떤 진술의 신뢰성, 이 앞뒤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홍장원의 국회에서의 법정 증언, 헌재에서의 법정 증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신뢰가 박살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철회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뭐 그것과 별개로 지금 뭐 특검에서는 그러든가 말든가 일단 홍장원도 잡아들이자, 뭐 거의 지금 이러한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홍장원의 진술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게,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윤 대통령께서 국정원에 국회의원 체포 및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국정원장도 아닌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홍장원아 뭐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홍장원과 윤 대통령은 평소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전화로 위법하게 지시를 했다? 이거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홍장원이 같은 경우에 계엄 당일에 해외 수집 담당 부서에다가 미국 CIA 측에 연락해가지고 동요하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그러면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서 본인이 해외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던 업무 문건이 확보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럼 뭐겠습니까? 지금 특검 측과 민주당, 이재명 측에서 말하는 그 내란이라는 거에 본인도 지금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니까 진짜 살고 싶었으면은 정정당당하게 위증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무슨 뭐 윤 대통령께서 체포를 지시했다는 이런 헛소리 할 게 아니라 이번 12상 계엄은 내란이 아니었다는 쪽에 본인의 소신을 갖고 진실만을 말했으면은 과연 뭐 이렇게 됐겠습니까? 본인이 진짜 그 양심에 따라가지고 그 한순간의 선택만 좀 잘했다고 하면은 수많은 진짜 애국 시민들의 지지도 받았을 텐데, 참으로 진짜 안타까우면서도 별로 막 동정심이 생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자극적인 폭로, 무슨 뭐 윤카께서 뭐 체포 지시를 했다 이런 폭로들을 이어가더니 정작 이제 객관적 물증, 뭐 CCTV라든지 국정원장의 반박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본인의 거짓말이 탄로나니까 약기운에 헷갈렸다 뭐 이런 핑계나 대고 있고, 그냥 뭐 스스로 자폭을 해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홍장원의 폭로는 증거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이미 됐지만은 탄핵 정국에서의 본인의 어떤 영향력은 증발해버린 것이고, 남는 건 뭐겠습니까? 오히려 그냥 뭐 징역형만 존재하는 모해 위증죄로 지금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고, 그 특검은 지금 뭐 확보된 문건을 바탕으로 야 홍장원이 너 CIA에 왜 연락했어? 너 뭐 계엄 정당화하는 지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수사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을 배신하고 어줍지 않게 위증 때리다가 모든 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본인의 법적 숨통을 조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객관적 문건과 물증들이 홍장원이가 해당 계엄에 대해서 이거는 내란이 아니라고 사실상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탄핵 심판 때와 청문회 등에서 홍장원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마치 무슨 뭐 대단한 핵심 비밀을 폭로하는 것처럼 거짓말 늘어놓고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민주당한테 이용당하다가 결과적으로 토사구팽 당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이거 CIA에 전달하면서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거는 단순한 상황 보고가 아니라 계엄 선포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행동 지시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막 거짓말하면서 정의로운 행세할 때만 해도 특검이나 민주당 측에서는 유용하게 이용을 했지만은, 이제는 뭐냐?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내란 핵심 공범으로 본인까지도 지금 잡혀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홍장원 씨. 이제 좀 속이 시원하십니까? 당연하게도 사실상 홍장원이가 CIA 측에 연락해서 동요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 라는 것은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홍장원이 믿고 안 믿고와 별개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우방국인 미국과의 정보 채널 이 CIA를 가동해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동맹의 동요를 막으려고 했던 행동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군 수뇌부의 일탈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의 헌법적 결단에 따른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홍장원을 비롯한 국정원은 여기서 막 쫄아가지고 위증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싸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홍장원 씨, 본인이 선택한 길이 뭐였습니까? 국가 안보를 책임지던 고위공직자의 기계는 온데간데도 없고 그저 그냥 나 하나 살아보자고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려 했다. 그런 자극적인 거짓말이 담긴 내부 폭로로 인해가지고 지금 본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장원 씨. 결국에 배신의 길은 참혹하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사례가 이번에 홍장원의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진짜 많은 것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계엄은 내란이 아니었다면서 본인이 당당하게 싸웠다면은 수많은 애국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본인 역시도 계속해서 당당했을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처럼 정말 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떳떳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홍장원 씨 당신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디야 커피 190잔 분량에
전국 최저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1, 2, 3, 세 세트 합쳐서 68,000원. 주문은 010-227-3864로 문자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도 진짜 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시원하게 또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 최저가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는 해준TV 이디야 커피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